롯데 자이언츠는 2023 시즌 유강남 4년 80억 원, 노진혁 4년 50억 원, 한현희 1년 40억 원 등 3명의 외부 FA를 영입했음에도 정규 시즌 7위에 머물렀다. 이후 두산 베어스에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기록을 세운 김태형 감독을 새로운 지휘자로 영입했다.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도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66승 3무 74패로 다시 7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8월 초까지 3위를 달리다 외국인 투수 교체 후 급격히 하락해 66승 6무 72패로 또다시 7위에 그쳤다. 유망주들의 성장세는 보였으나 그들이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점은 롯데의 순위와 함께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이제 김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인 2026년이 도래했다. 성적이 부진한 만큼 전력 보강이 필요해 보이지만 롯데는 FA 시장에서 조용한 모습이다. 외부 FA는 물론이고 내부 FA인 김상수와의 계약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살펴보면 김 감독이 팀을 맡은 2024년부터 롯데는 외부 FA 영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024 시즌을 앞둔 FA 시장에서 롯데는 전준우와 재계약에 그쳤고 외부 선수는 영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치홍이 한화로 이적하며 내부 FA를 잃었다. 2025 시즌을 준비할 때도 내부 FA인 김원중 4년 54억 원, 과 구승민 2년 21억 원을 잡는 데 집중한 뒤 FA 시장에서 물러났다. 그 이유는 샐러리캡 때문이었다. 그러나 롯데는 2025 시즌 샐러리캡 상한선인 137억 1165만 원에 미치지 않는 122억 11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전체 6위 수준이었다. 삼성이 132억 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썼고 우승팀 LG는 131억 5486만 원을 지출했다. SSG 131억 1300만 원, 한화 126억 5346만 원, 기아 123억 265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26년 상한선이 143억 9723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약 20억 원 가량의 여유 자금이 생겨난 셈이다. 하지만 롯데는 이번에도 조용한 모습이다. 이미 롯데 팬들이 주목했던 박찬호, 두산, 나 강백호, 한화 같은 최대어들은 다른 구단과 계약했으며 김현수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도 모두 새 팀을 찾았거나 잔류 계약을 체결했다. FA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는 내부 FA인 김상수를 포함해 조상우, 김범수, 손아섭, 장성우 등 총 5명에 불과하다. 아무리 한국 시리즈에 7년 연속 진출시킨 명예로운 감독이라 해도 전력이 뒷받침되어야 5강 혹은 우승을 기대할 수 있다. 롯데의 2026 시즌 보강 요소로는 새 외국인 투수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 아시아 쿼터 투수 교야마 마사야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상무에서 복귀한 퓨처스 홈런 타점왕 한동희가 약해진 장타력을 보충해줄 인재다. 지난해 8월 초까지 3위를 달렸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보강보다는 현 선수단을 육성하면서 전년도 부진했던 외국인 선발이 개선되면 좋은 성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김 감독은 임기 3년 동안 단 한 명의 외부 FA 영입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 해인 3년차의 성과가 주목된다. 김 감독이 롯데를 5강에 올려놓는다면 명장이라는 칭호를 한 번 더 얻어야 할지 모른다. 롯데의 가장 최근 가을 야구는 2017년으로 당시 80승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었다. 두 번째 이승엽은 누구인가? 김경문, 김태형, 이강철 중 한 명은 이번 시즌 중도에 경질될 수 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감독의 운명이 화제가 되는 건 이상해 보이지만 K부에서는 익숙한 광경이다. 성적이 결정되기도 전에 어떤 감독은 이미 평가대 위에 올라 있다. 그 평가는 능력보다 상황에, 실적보다 기대치에 좌우된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비교적 안전한 위치다. 지난해 준우승이라는 뚜렷한 성과가 있다. 프로야구에서 이런 성과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시즌 초반 흐름이 불안정해도 작년에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김경문이 답할 수 있다. 확실한 성과를 낸 감독에게는
리그 관례상 시간이 주어진다. 시즌 중 경지를 논하기에는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이강철 KT 위즈 감독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승을 경험한 감독이며 장기적인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신뢰가 쌓여 있다. 이강철 체제가 흔들린다면 그건 감독 교체로 해결될 문제로 보지 않는다. 프런트와 시스템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런 경우 감독은 시즌 중 정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선은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쏠린다. 이건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김태형 감독은 명장으로 합류했다. 기대는 컸고 요구도 분명했다. 단기 반등, 경쟁력 회복, 최소한의 성과. 그러나 최근 8위와 7위, 하위권 성적이 계속되며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커졌다.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 완전한 재건이라고 보기엔 방향이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위권이 고착되면 과정 중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팬들은 기다림보다 변화를 요구하고 프런트는 시즌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려 한다. 이때 감독 교체는 가장 빠르고 가장 눈에 띄는 선택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김태형 개인의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높은 기대 속에 시작한 시즌이 성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 구단이 가장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위치가 감독이라는 사실이다. K버서 시즌 중 경질은 처벌이 아니라 메시지다.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셋 중 누군가가 시즌 중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구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김태형 감독이다.